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정평관인 기구신인 정평관이 약한 비견겁제를 극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간이 무기토로 사례를 본다면은 정평관은 가벌목에 해당됩니다. 묘월의 기토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임급을 급히 필요로 합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기 위해는 임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사주 원국에서 인성이 전혀 없습니다. 외롭게 하나 있는 무토급제는 오히려 묘월의 을목으로부터 이 반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주 용신이 취약한 사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천간에서 무기토가 오면은 그대로 기구신에 해당되는 목에 의해서 목극토를 받고, 병정화가 사주의 중화를 돕기 위해서 무토와 함께 임급이 서로 협조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고 싶지만은 매우 강한 목의 기운이 병정화를 답답하게 해버립니다. 또 병정화나 무기토를 받쳐줄 만한 쥐지, 인사오미 술의 오행이 원국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아무리 좋은 운을 만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의 사주는 지나치게 강한 을목평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리한 사업을 전개했는데, 쉬운 예를 들면은 한 1, 2억 들여서 하는 작은 가게를 하면 될 사람이 무리하게 마트를 한다든지, 또 경험이 없는 그런 일을 벌려놓고는 뒷수습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빚이 쌓이고 쌓여서 20억 이상의 큰 경영상의 곤란을 겪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의 사주입니다. 아마도 이런 을목평관이 나를 지배하고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으로 확장한 결과 이런 스스로가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관이 사주에서 이렇게 강하게 포진하고 있으면은 일간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평관이 시키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한 기구신이 천간에서 강한 암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이 글자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 똑같은 묘월인데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묘월의 무토가 지지가 모두 인묘 사오미술에 해당되는 지지 화목오행으로 구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주가 오히려 수금을 중화용신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백산사주TV 첫 특강에 30유형의 계절별 중화용신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묘월의 을목이 오히려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채로 보면은 목이 엄청나게 강한 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사주의 중화용신이 정해진 이후에는 오히려 목은 한신으로 비켜나가고 목극토를 받아서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기토 급제가 매우 강한 기구신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목극토가 아니고 토극목이 된다 싶을 정도로 비급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목이 일간을 극해서 관성에 의해서 극을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주가 있다면은 단순하게 임급을 가지고 왼쪽 사례처럼
용신이 화토일 것이라고 보면은 목에 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뭐 크게 이상 없이 태약한 사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차용의 논리에 의하면 오히려 비겁이 굉장히 강한 감성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묘월의 무토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주로 분류를 됩니다. 강하다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체에서 용으로 전환될 때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비견겁재일 경우에는 그 사주는 반드시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학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사주를 많이 반복해서 임상을 하다 보면은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보는 생과 극의 작용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구신이 목이고 희용신이 목이토인데 목곡토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약한 목이토 입장에서는 목이 와서 일방적으로 극을 한다는 것은 참 달갑지가 않을 것입니다. 목은 오행의 속성은 어질인자이면서도 탐욕을 만들어내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재성성 오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강한 목이 토를 해집고 들어가서 토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토를 극한다면은 토의 입장이 어떤 마음일 것인가를 오행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편관이 그냥 편관이 아니고 이런 기구신으로서의 가벌목의 마음을 가진 편관이 무기토가 희용신으로서 토는 일반적으로 인성성 오행으로 오행의 속성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성 오행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참 좋은 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은 목으로 인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기토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사주에서 목극토에 해당되는 공부를 해보았고, 또 두 번째 사례에서 용신이 수금으로 전환되면은 오히려 목극토가 아닌 비겁이 더 강해져 버린다는 것도 공부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사주 명조의 주인공은 비겁이 굉장히 강해서 남편을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대하고 또 오직 자기 위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드러내고 있는 분입니다. 목극토에 의한 관성의 지배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